북한의 그 핵 동결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그 회담에 대해서 온통 언론이 떠들고 있고 온 나라가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 우파, 태극기 우파 사람들은 적화 통일을 걱정하고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지지한다는 사람들 그 귀에는 이런 말들이 안 들릴까? 아마도 첫째 이유는 자기가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투표할 때 일단 사람은 자기가 찍은 사람을 자기가 또 비판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아마 클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최근에 지금 드루킹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미북 회담에 앞서서 지금 남북 회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 회담에서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남북 회담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괜히 이렇게 요란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찍었다는 그 관성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을 눈에 넣으면 좀 아프게 느끼겠죠. 그런 사람들부터 이제 돌아서겠죠.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고 저건 절대 북핵 폐기 선언이 아니다. 저거는 오히려 핵 보유국 선언이다라고 우리 눈엔 보이는데 왜 이 문재인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역사를 모르느냐? 첫 번째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더 이렇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틀린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갖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 얘기가 거짓말이다. 김정은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이 소위 그 문파,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리까리하게 보이거나 자기들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더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 짧게 생각하고 문재인이 옳다, 김정은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넘어가느냐 하면 첫 번째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이런 무책임주의에서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특효약은 뭐냐 하면 이러한 그 나라의 문제가 바로 곧 너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다. 네가 이런 판단을 잘못하면은 네 재산을 다 잃게 된다는 이것을 심어주면 이 사람들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심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각자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이고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 문제에 들어갈 때는 악착같이 안 속으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재산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 문제 들어오면은 뭐 X를 걸든 O를 걸든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기 재산에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 우파처럼 올바른 쪽에 투표할 겁니다. 예. 뭐 그런 어떠한 그런 방법이 뭐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순전히 상상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뭐 김정은을 믿었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적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인공지능 같은 걸로 쫙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답안이 나와서 정말 자기 돈이 주식 사가지고 이렇게 자기 돈 잃듯이 그렇게 자기 돈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해는 답안대로 채점이 돼가지고 자기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도 김정은이를 나는 안 믿는다. 뭐 여태까지 여러 번 이렇게 어겨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믿지 않는다는 이런 답안을 써가지고 자기 돈이 올라가게 요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모의 주식 투자 같은 시장이 있어서 진짜로 돈을 이렇게 되돌려받을 수 있고 뭐 벌 수 있고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눈에 불 켜고 우리 우파와 같은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상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냥 정치는 정치고 자기 사유재산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한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어떤 심리 구조가 이런 그 좌파 성향 사람들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사물의 본질을 그렇게 깊이 괴로워하면서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소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도 항소 포기를 했다는 뉴스를 듣고 뭐 할 말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쭉 생각해서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소 포기 의사를 표현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진상을 알지 그냥 일반 국민들은 텔레비전만 보고 굉장히 이렇게 좀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항소를 또 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모습이 좀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나라고 제대로 된 사법부가 한다면은 뭐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당연히 항소를 하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항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데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더 안 좋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차피 항소 포기를 해도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항소심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법정에 출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나는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재판이 계속된 거니까 1심처럼 그냥 골석 재판으로 가면 됩니다. 예. 그게 더 맞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소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 항소 의사 표시는 하고서 본인은 재판에 출석 안 한다? 그거는 모양새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상태가 검찰 측이 항소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항소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추후 법정에는 이제 출두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에게 어떤 일말의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도 좀 약하고, 그래도 대법원은 삼권 분립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직 법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또 깨끗한 법관들도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마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또 이제 상고가 되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 보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석방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면이 나온다든지 뭐 그러한 식으로 가는 게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슈가 나온 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심판받은 내용들은 뭐 다 순 엉터리 같은 얘기고요. 국회에서 한 것도 다 엉터리 같은 얘기고요. 만약에 탄핵 사유,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건 하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촛불 집회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이제 김병준 국무총리란 사람을 임명도 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타협점적인 이런 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야를 요구하는 그 민주당 측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던진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의 진퇴를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해 오면 내가 그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은 지금 뭐 국정농단이니 뭐 뇌물죄니 이런 건 다 개소리고요. 그런 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뭐 블랙리스트니 뭐 최순실이니 다 개벽다구 같은 소리고 그거는 도대체 뭐 그런 거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더 웃기는 거는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이야기 대통령의 진퇴를 국회에서 맡기고 국회가 결정해 오면은 거기에 따르겠다 하면서 공을 국회에다 던졌죠. 근데 나는 그거는 오히려 그게 난 탄핵이 되려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고 대통령제거든요.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지 국회가 뭐 대통령의 임기를 결정하고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에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나의 진퇴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발언은 이런 발언은 안 됩니다. 이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게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해야 되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그 발언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예. 제가 뭐 지금 다 이 탄핵 사태 지난 지금 와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슨 비난이나 이런 거 하려는 뜻은 전혀 없고요.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탄핵 사유를 찾으려 한다면 그거다. 예. 지금 뭐 탄핵 소추 사유라고 얘기하는 뭐 이따우 뭐 무슨 뭐 최순실 국정농단 뭐 블랙리스트 태블릿 PC 고용 때문에 전부 개벽과 같은 소리고, 어쨌든 제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그때 그 대통령의 진퇴를 국회에다 맡기겠다 했던 그 발언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우리 삼권 분립 아무리 그 당시에 분위기가 뭐 국회가 민주당이 뭐 다수석 차지하고 뭐 밀고 들어오고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분위기적인 이야기고, 예. 아마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발언이 굳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던 국회가 사실 탄핵하려면 그 발언을 걸고 탄핵을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언했으므로 탄핵한다.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른 무슨 뭐 구술했니 뭐 세월호니 뭐 개벽도 같은 소리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법치주의 국가라면은 그런 식으로 탄핵을 갈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 이런 발언을 하느냐. 이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발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가 이 사람을 탄핵한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맡기기로 했다는 발언, 이거는 헌법 수호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헌재가 결정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좀 수준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돼야 뭐 됐으면 조금 수준이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뭐 전부 거짓말에다가 전부 선동에다가 뭐 절차까지 다 어기고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